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운이 따를까? 나는 왜 늘 마지막 한 끗에서 놓칠까? 운이라는 건 진짜 아무나 따라오는 걸까?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행운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. 하늘은 아무에게나 복을 내려주지 않고 조상님도 아무 때나 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. 행운은 늘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.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. 오늘은 그 결정적 순간, 풍수적으로 복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, 그리고 그 순간이 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. 풍수에서는 기운이 흐를 때를 물과 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. 바람이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창문을 흔들며 지나가는 순간이 있고, 물이 고요하게 고여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흐르기 시작하는 때가 있죠. 폭도 마찬가지입니다. 폭도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흐름을 단순히 좋은 일 생겼을 때라고 착각하십니다. 복이 이미 들어왔을 때를 복이라고 여기지만 풍수에서는 복이 오기 시작하는 조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. 그 조짐을 못 알아채면 복은 문턱까지만 왔다가 돌아서고 맙니다. 그렇다면 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특별한 순간은 언제일까요? 첫 번째 순간,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. 풍수에서는 비움이 시작될 때 복이 움직인다고 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옷장을 정리하고 싶고 사람 관계를 재정비하고 싶고 내 공간을 다시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. 그건 하늘의 복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시키는 순간입니다. 내 안에 묵은 기운, 묶여있던 감정, 낡은 물건과 습관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올 통로를 확보하려는 조상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에 사는 한 여성분이었는데요. 당시 40대 후반이었고 이혼 후 자녀와 단둘이 살고 계셨습니다.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집안 구석구석이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책장 속에 몇 년째 그대로 있던 서류 뭉치, 안 쓰는 전자기기, 입지 않는 옷들이 갑자기 숨을 막히게 만든다고 하셨죠. 그래서 왜 이러지? 싶었지만 그 기분을 따라 집을 대청소했고 어떤 물건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날 저녁 방 정리를 마치고 향 하나를 피우고 앉아 있었는데 문득 생각나지도 않던 고등학교 동창이 떠올랐다고 해요.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그 얼굴이 떠올라서 연락이나 해볼까 하다가 번호가 남아있을까 싶어 찾았고 정말 우연히도 그 친구가 며칠 전 이사를 와 불과 몇 정거장 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.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친구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그분에게 파트타임 회계 보조 일자리를 제안하게 됐습니다. 생활비에 항상 쪼들렸던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경제적인 안정감을 찾았고 무엇보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, 그리고 살면서 처음 복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분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. 선생님, 그날 그냥 정리 안 하고 넘겼으면 아마 이 모든 흐름은 없었을 거예요. 진짜로 복은 이상하게 뭔가를 정리하고 싶어질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이때는 꼭 정리를 실천하셔야 합니다. 버리는 게 아깝더라도 그 자리 하나를 비워내는 게 앞으로 들어올 돈복과 재물운의 자리가 됩니다. 두 번째 순간,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우연이 반복될 때입니다. 어떤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내가 필요로 하던 정보를 주거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책이나 사진이 지금 내 고민과 꼭 맞닿아 있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. 이건 풍수적으로 볼 때 하늘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. 그 흐름을 타야 복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그냥 넘깁니다. 에이, 우연이겠지. 그냥 기분 탓이겠지. 그런 순간에 혹시 지금 복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? 라고 한 번만이라도 귀를 기울인 사람은 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. 이런 우연은 사실 조상님이 보내주시는 은근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.
세 번째 순간, 괜히 가슴이 벅차고 근거 없이 설렐 때입니다. 정말 아무 이유 없이. 가슴이 두근거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. 하지만 그 순간을 이상하네, 내가 왜 이러지? 라고 억누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풍수에서는 이때야말로 하늘의 기운이 내 몸에 스며들기 시작한 때라고 봅니다. 그 벅참은 내가 앞으로 복을 받아낼 준비가 되었다는 영혼의 반응이자 몸의 신호입니다. 이때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지금 이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. 그 설렘이 우연처럼 찾아왔다면 폭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중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삶이 가라앉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풍수에서는 모든 기운이 고요해졌을 때 그곳에 가장 강한 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사람도 일도 감정도 모든 게 정체되고 움직이지 않고 마치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, 많은 분들은 그 순간을 내 인생 끝났나 봐요, 요즘 아무 일도 안 풀려요 라고 표현합니다.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순간을 복이 방향을 잡고 내려오기 전 바람이 숨을 고르는 때로 봅니다. 가장 좋은 바람은 늘 고요 뒤에 불어옵니다. 기운이 차오르기 전 반드시 한 번은 정적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지금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인생이 너무 조용하다면 그건 복이 움직이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복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. 조용히, 아주 조용히 우리 삶의 틈으로 스며드는 존재입니다. 하지만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. 괜히라는 말이 붙는 변화, 이상하게라는 감각이 드는 흐름, 그 모든 것 속에 조상님과 하늘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풍수에서는 말합니다. 복은 절대 무작정 오지 않는다고. 복은 준비된 자리에만 머물고 그 자리를 먼저 알아보는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요. 혹시 지금 집안을 정리하고 싶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다시 정리하고 싶고 기운이 한없이 고요해진 기분이 드시나요?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늘이 복을 내리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. 지나치지 마십시오. 이 흐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. 한 잔의 물을 올리고 조상님께 조용히 말씀드려 보세요. 혹시 지금이 그때라면 제가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. 복이 머물 자리를 정성껏 비워두겠습니다. 이 마음이 닿는 순간 복은 반드시 길을 틉니다. 그 길은 곧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 삶에 조상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운이 따뜻하게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